오늘 가장 여기도 격전지입니다. 가장 뜨거울 유격 골든글러브의 격전지 우승 유격수 대 국대 유격수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 네. 뭐 다 아시죠? 예. 네. 올 시즌 골든글러브가 최대 격전지가 이제 유격수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국대 유격수인 박성환과 아니면 이제 우승 유격수인 박찬호 네. 어떤 선수일지. 근데 이제 저 삼성의 이재현도 있고 NC의 김주원도 있죠. 네. 네. 저희가 후보로는 다 올려놨지만 결국 이 유력해 보이고 가장 팬들의 이 관심도가 뜨거운 두 선수가 후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두 선수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두 선수의 기록을 한번 보면 일단 뭐 프리미엄들은 있어요. 박성환 선수 어쨌든 국가대표 국가대표. 프리미엄 12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박찬호 선수 또 우승 유격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미엄이 있는데 기록만 이제 유격수로서 나온 기록만 지금 분석을 좀 해보죠. 3할 7리 3할 1리 158개 5홈런 147개 10홈런 OPS도 비슷하고 네. 도루 수비 이닝 실책은 같고요 심지어 네. WAR은 약간 지금 박성환 선수가 앞섭니다. 네.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저는 실직 개수 보고 네. 오늘 찾아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똑같이 할 수가 그러니까. 있나. 그래서 우열을 못 가리는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박찬호 선수와 박성환 선수가 진짜 각축을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SSG 프런트 분, 홍보 네. 분들이 모두 프사를 바꿨습니다. 박성환 유세하는 그 당 네. 모모당. 네, 뭐뭐다. 모모당으로 모두 다 바꿔서 지금 엄청나게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투표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좌우가 되는 게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골든글러브 시상식 봤을 때 봐왔던 양상들이 그냥 기록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는 또 수비로 보는 그런 골든글러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양상 그런 모습이 다르기도 하고 투표하는 시기 그리고 뭐 기자들의 성향 그리고 소속팀에 대한 성적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다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기록만으로 봤을 때는 정규 시즌 기록으로는 이 두 명 선수 누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기록만 봤을 때는요. 네. 지금 3할 유격수가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게 아니죠. 두 명이 그 3할 친 게 꽤 됐죠. 네. 네, 그렇죠. 3할 유격수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도루가 더 많으니까 이런 작전 수행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가치를 높이는 상황이고 박성환 선수는 홈런 10개를 쳤는데 그런데 다만 이 선수의 홈구장이 SSG 랜더스 필드라는 그런 그렇죠. 점이 과연 이 기록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인 이런 거 따져봤을 때 두 선수 기록으로 보는 가치는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자들의 그런 마음이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팀 성적이나 아니면 박성환 선수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최근까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었던 프리미어십이 이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근의 기억이 좀 강렬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박찬호 선수는 기아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아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또 광주에는 또 따로 그런 지방 신문들의 표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댓글 차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누가 맞네, 누가 네. 틀리네, 그리고 뭐 이 기록은 왜 빠졌네, 이 기록을 넣어줘라,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아주 흐뭇합니다. 네. 네. 못하십니까? 네, 그래서 2024년 골든글러브는 박땡땡이랍니다. 박땡땡입니다. 네. 박 씨는 박땡땡. 무조건 맞습니다. 네, 박땡땡. 네. 아니 그래서 사실 저 두 선수가 이제 모두 3할을 기록했는데 올 시즌에 네. 마지막으로 유격수 3할이 두 명 나온 건 2020년에 김하성이 3할 6리, 오지환이. 3할. 그래서 네. 4년 네. 만에 처음이라고요? 네, 4년 만에 두 명이 이제 3할 유격수가 후보에 오른 거죠. 그렇죠. 두 명 모두 경사인데 또 올 시즌 또 타고 투저의 이런 양상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이 선수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둘 중에 박모 씨가 아닌가 생각을 네. 한 다음에 세부적인 기록을 찾아봤더니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개인 의견과 상관없이 또 아예 다른 의견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희 이 기자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렇죠.
윤동욱님 슈퍼챗은 한번 그 고민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정규 시즌 선수 개인 성적만 보고 골든글러브를 이제 수상하는 게 정상적인데 과연 팀 성적과 우승 프리미엄이 골든글러브 수상 심사 기준에 반영돼야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네. 보면은 투표 시기의 차이죠. 네. 투표 시기를 만약 정규 시즌 끝나고 바로 했었더라면은 골든글러브의 뭐 이런 우승 프리미엄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 이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골든글러브는 정규 시즌 시상식보다 한참 조금 뒤에 이렇게 그렇죠. 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반영되면서 그간에 좀 이런 데이터나 사례들이 많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투표를 다 하고 나서 당연히 이거지라고 표를 딱 냈는데 그 표가 뭐 2위에 머물다거나 이렇게 했던 현장에서 놀랐던 경험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정규 시즌 기록으로는 이 두 선수 모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이제 우리는 수비로 대표되는 골드글러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베스트 10 약간 그런 느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포지션에 누가 제일 잘했냐를 뽑자면 저는 윤동욱 씨 질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팀 성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네. 왜냐하면 결국은 팀 성적에 어느 정도 공헌했느냐에 따라 이 선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팀 성적에 대한 이야기, 이게 예전에 진짜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예전에 그 시카고 컵스라는 팀에 어니 뱅크스라는 선수가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MVP를 받았는데 그때 컵스가 꼴찌였거든요. 네. 과연 꼴찌에게 MVP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게 거의 한 20년, 30년,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팀 성적에 특히 똑같이 좋은 성적을 냈다면 팀 성적이 좋은 선수에게 베네핏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사람이든 뭐 기계가 하든 누가 투표를 해도 어느 정도 베네핏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넥스트 13님이 역시 명재신이라고 했습니다. 한명재 캐스터의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번 유격수는 그래도 박성환 선수가 받아야 되지 않냐? 라고 저는 이제 기록들이 저는 박성환 선수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박성환 선수나 박찬호 선수나 골든글러브를 몇 번씩 좀 받질 못했죠. 네. 그렇죠. 후보에 네. 올랐었는데 아쉽게 네네. 조금 네. 받지를 못했었죠. 박찬호 선수도 지난번 작년 오지환 선수가 이제 그때는 골든글러브 오지환 선수가 또 네. 우승 프리미엄을 좀 받았었죠. 네, 맞아요.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오지환 선수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찬호 선수의 수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정말 기를 쓰고 우승을 하려는 게 골든글러브 이런 것에도 영향이 간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진롱 PD와 약간 의견이 비슷한 네. 게 기록이나 이런 점이나 팀의 이런 어떠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땐 저는 박성환 선수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 표심은 제가 그렇죠. 예측할 수가 네.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두 사람도 있지만 결국 김주환 선수도 있고 그렇죠. 이재현 선수도 있어요. 그쪽으로도 표가 갈 거란 말이죠. 표가 네. 아예 안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통상 말하는 지방 구단들은 다 그 지방에 속해 있는 그런 전문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구나 그쪽 지역지들이 있고 부산, 광주 마찬가지고요. 뭐 창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재현 선수는 이런 선수들도 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이런 대구 출신이나 이런 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받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박찬호 선수는 또 기아 소속돼 있고 광주가 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도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LG 팬분들까지 네, 이제는 오셔서 네. 우승 프리미엄 아니라고요? 네. 아니 잘했어요. 인정해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네. 진정하세요. 투표 결과 한번 발표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크보 오픈에서 뽑는 골든글러브. 그래서 팬들이 투표. 저희가 팬들의 투표 이거 받았습니다. 네. 받아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요. 한 10,0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10,000명이요? 네. 11,000명이 했어요? 와, 어마어마하군요. 네. 박성환이 55%, 네. 엔드기님 감사합니다. 네. 네. 박찬호가 35%,
이재현, 김주원이 합쳐서 10%. 네. 야, 박성환이 저희 그 민심은 이렇군요. 민심은 네. 팬들의 민심은 민심은. 박성환 선수가 55%예요. 근데 저 11,000명이 참여한 게 너무 놀랐거든요. 네, 10,000명이 이렇게 올 네. 수가 있나요? 네.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까 댓글에 이거 네가 예상할 줄 알고 갖고 온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맞긴 해요. 네. 예상은 좀 했습니다. 김진롱 PD의 네. 역할이 컸습니다. 네, 예상은 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들어오신 분 3,000명인데 투표는 10,000명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네. 아, 진짜 어마어마한 입소문 다 났다는 얘기죠. 네. 보신 분들이야 거기서 투표한다. 그래서 가서 저희가 우리의 힘을 이제 보여주자. 설문조사를 저희가 매번 매 포지션마다 해서 저희가 이걸 취합해서 다 마지막에 골든글러브 전에 저희가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포지션은 어디예요? 다음 포지션은 또 이제 또 뜨거운 포지션이 있어요. 어디에? 다음에는 제가 외야수 갖고 옵니다. 외야? 네. 외야는 세 포지션이잖아요. 세 포지션인데 이제 한 포지션이 좀 뜨거워요. 또. 아하. 한 포지션이 뜨겁습니다. 한 포지션이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외야수 저희가 외야수. 네. 그리고 아까 다음 슈퍼챗에서 주어는 올라왔었는데 네. 레이에스 네. 선수가 네. 골든글러브 받을 수 있나요? 하는 거 보는 순간 이 진롱 PD님 네. 좋아할 주제다. 레이에스 선수와 또 이제 저 SS 랜더스의 저 에레디아 선수. 에레디아. 네, 거기가 또 뜨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은 외야수 준비합니다. 그리고 외야수 준비합니다. 투표 주말 안에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준비해서 네. 골든글러브 언제라고? 12월 10일? 13일인가? 13일인가 그렇죠. 네, 13일이라서 저희가 딱 저희가 뽑는 골든글러브는 13일 전. 13일. 네, 그때 지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13일 전이니까 지금 11일? 네, 11일 수요일 11일. 방송에서 네, 크보 발표하고. 코너가 뽑은 네. 베스트 그 골든글러브. 그리고 발표할- 13일은 13일 이제 골든글러브 저희가 같이 보면서 특집. 네,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골든글러브 특집. 네. 네. 골든글러브 제가 말씀드렸죠. 길게 안 한다고. 1시간 전에 끝납니다. 그렇죠. 저희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자실에 저희가 앉아 있고 그 네. 순간에 그 방송 현장에서는 수상자를 발표하면은 거기에서 KBO가 화면을 띄워줍니다. 그렇죠. 득표수가 네. 얼마였었는지를 보고 저희가 그걸 또 보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 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기자들의 대표자는 네, 아니거든요. 표본이나 제가 기준 잣대가 아니라는 네. 점을 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 다이어리를 보니까 알겠네요. 그 다음 날 12월 14일이 네. 그날이 박윤, 한승혁, 네. 이성곤 결혼식이네요. 아, 네. 다 가야 되는데. 아, 다행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결혼식은 다 주말에 하시고요. 네. 하여튼 트레이드나 행사가, FA 계약은 월수금에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12월 13일 골든글러브 네. 네. 예, 또 특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예. 골든글러브의 다음 격전지 외야수 부문인데 일단 그 관련해서 우리가 그 포를 받았죠. 네. 미리 외야수권은 저희가 지금 폴을 받았거든요. 하루 전에. 그래서 지금 유튜브 채널이 폴이 4개에다가 하나 선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외야수는 3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야수를 이제 2명은 거의 확실시 되니 그럼 마지막 한 자리가 누구냐라는 투표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후보가 네.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네.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선수가 들어가고 또 어떤 선수가 남았는지. 일단은 지금 이제 골든글러브 두 자리는 거의 지금 구자욱 선수의 그 위치는 뭐 확정적이지 않겠냐? 네. 예,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예. 구자욱 그리고 네, 로하스 주니어 로하스 선수. 선수. 네. 거의 MVP 지금 급이죠. 네, 거의 확정적이고 그럼 나머지 선수들이 과연 마지막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저희가 이제 투표를 받았습니다. 로하스는 뭐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갑니다만 30, 100을 했어요. 그러니까 3할에 32개 홈런 100타점 100득점을 넘게 했고 에레디아는 이제 타격 1위를 했습니다. 3할 6푼의 기록을 올렸고 레이에스는 역사적인 최단타 202안타를 때려내면서 최단타 1위를 기록했고 구자욱은 국내 타점 1위 그리고 홍창기는 출루율 1위. 이 중에서 이제 로하스와 구자욱은 확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나머지 그래서, 이제. 네, 나머지 세 명 중에 누가 될 것이냐. 네, 저희가 팬들의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네. 사실 로하스는 뭐 2020년 MVP 다운 그런 네. 모습을 올 시즌 복귀해서 또 보여줬죠. 네. 사실 로하스 구자욱 선수는 거의 MVP급 활약이에요. 그러니까요. 김도영 선수가 워낙 걸출한 시즌을 보여서 그렇지 이 두 선수를 빼고 외야수 골든글러브를 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사실상 확정으로 보이고 이제 남은 한 자리인데 외야수 골든글러브가 늘 어려워요. 워낙 타격 지표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외야수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좀 좁혀보면 또 결국엔 에레디아, 레이에스 선수의 경쟁이 아닐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장욱 선수 뭐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뭐 별로 이제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삼성을 하드 캐리했을 정도로 시즌 중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타점도 그렇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타점을 기록한 선수였고 또 득점권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못 잡았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방청객 한 마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서 네, 제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선수를 제외하면 그 중에 누가 제일 좀 골든글러브에 좀 근접해 있다고 보세요? 그래도 저는 그 두 명 중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저는 이제 성적 순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에레디아 선수라고 에레디아. 네, 저는 에레디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타율이 중요하냐, 네. 안타 숫자가 중요하냐, 그렇죠. 네, 더불어서 신기록에 가치는 무엇인가, 기록이냐.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투표권자들한테 다가왔다고 봐요. 아하. 네. 네, 저와는 그래도 시즌 성적, 전체적인 성적을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에레디아 선수한테 좀 높은 점수를 줍니다. 네. 네. 저는 둘 어떻게 중에 한 보세요? 명을 꼽아야 된다고 하면 전 레이스 선수를 네, 레이스. 꼽고 싶은데요. 일단 사실은 2015 시즌부터 144경기 체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해 바로 전에 서건창 선수가 네. 200안타의 벽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많은 타자들이 경기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200안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맞아요. 예상을 많이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200안타라는 벽이 또 얼마나 높은지 지난 한 거의 10년 가까이 체감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서건창 선수를 넘어서 최다 202안타를 친 레이스 선수의 활약을 저는 조금 더 네. 높게 두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선수가 144경기를 다 출장했습니다. 네, 전 경기 출장. 네. 그 부분도 저는 좀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듭니다. 저 롯데 싫어하지 않아요. 네, 롯데 싫어하지 않고 그냥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저는 네. 에레디아 선수가 좀 더 그러니까 두 나은 것 선수가 같아요. 다 네. 잘했어요. 네. 네. 두 선수가 진짜 뭐 에리디아 선수 180만 달러 최고 180만 달러에 계약을 했잖아요. 어쩌면 이게 올해 외국인 타자 최고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스틴 딘 선수는 거의 뭐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180만 달러까지는 안 된대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에리디아 선수가 25시즌 외국인 타자 중에는 물론 이제 투수는 좀 변수가 네. 많죠. 레이 선수가 만약에 잘려면은 또 큰 금액을 받을 확률이 높아서 근데 외국인 타자 중에는 데이비슨 밖에 안 남았어요. 데이비슨이 에리디아를 넘냐 마냐. 네.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만큼 이 에레디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홍창기 선수의 2024 시즌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출루 면에서 역시 홍창기 선수의 그 뭐 실력을 유감 없이 보여줬던 한 해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세 명이 경쟁하기 좀 홍창기 선수가 좀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 저도. 네. 그러니까 올해 외야수 골든글러브가 워낙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너무 걸출한 선수가 많다고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 클래식 스탯이 조금 별 안 좋은데 세이버 스탯이 좋아요, 홍창기 그러니까요. 선수가. 근데 이제 투표를 하는 기자단들은 결코 이제 세이버만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투표할 때 보면요 기록이 이제 선수 이름 옆에 쭉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조금 더 혼선 아닌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게 WAR이 이게 좀 매기는 매체마다 좀 매기는 다르죠. 것마다 좀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혼선도 나오긴 하는데 확률적으로 홍창기 선수가 투표에서 5위를 하지 않을까? 5위를. 네. 5명이 지금 후보인데 5위를 하지 않을까. 네, 되게 정말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 다른 선수들이 너무 잘했다. 네, 올해는 진짜 네. 네, 외야 골든글러브 이 3명이 가장 쟁쟁하지 않나? 네. 그러면 누가 3등을 할까요? 네. 저희 그 누가 투표한 거 3등을 할까요? 투표한 걸 좀 보여주세요. 네. 누가 3등을 할까요? 네. 3,900분이 이번 네.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 구독자 투표를 해주셨고요. 1위는 레이에스가 46%, 에레디아가 10% 적은 36%, 결국 홍창기가 5등을 했네요. 네. 그 여기에서 이제 구자욱이랑 로하 선수는 빼고 저희가 네, 구독자 투표를 두 받은 선수는 거예요. 이제 뭐 네. 사실상 결정이 됐다라고 보고 네. 네. 그래서 남은 한 자리죠 네. 이게. 그래서 저희 그 구독자들이 뽑아준 마지막 한 자리는 레이에스 선수였던 야, 거죠. 근데 야 이거 치열하다. 지금 네. 그 세부 스탯을 보고 계신데 네. OPS, WRC+, WAR, 야
그러니까 뭐 에레디아가 돼도 레이에스가 돼도 네, 맞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네, 누가 이상하지 돼도 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홍창기 선수 보면 세이버 스탯이 되게 좋아요. 그러네. WRC 네. 플러스 WAR은 네, 홍창기 선수가 가장 네. 좋죠. 네. 근데 이제 클래식 스탯이 좀 더 저쪽이 좋고 이제 레이에스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신기록에 네, 그게 202 기록이 안타가 있기 때문에 있고요. 네. 출루율 1위고 하니까 네. 홍창기 선수가 OPS도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전통 스탯에서 네. 레이에스와 에레디아가 이제 밀리는군요. 네. 롯제무님이 레이에스 골든글러브 좀 받게 도와달라고. 네. 네, 저는 제 생각이고 네, 받은 건 누가 받을지 모르는데 네, 저희 진짜 구독자는 뭐 레이에스, 레이에스. 에레디아 선수는 진짜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거는 약간 야, 투표자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홍창기 WAR을 저게 맞냐고 저 스태티지 기준으로 저게 맞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스태티지 기준으로 또 짰기 이제 때문에. 투표를 하려고 보면은 WAR이 다른 곳에서 제공하는 WAR 수치가 나오는데 좀 차이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있죠. 네. 예. 그래서 두 개 다 확인을 좀 하는 편이고 사실은 이제 뭐 전통 스탯은 그냥 보면 직관적이잖아요. 네. 딱 감이 오는데 우리가 뭔가를 놓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요새는 WAR도 공격 지표와 수비 지표가 다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은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요새 투표할 때 항상 다 확인을 하는데 마음은 그래도 전통적인 지표 쪽에 가지만 큰 수치의 차이가 없으면 네.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가는데 저는 거기서 좀- 좀 차이가 나면 네.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늘 고민을 하는데 마지막에 좀 이 부분을 두고 결론을 지을 때가 많아요. 정말 뭐 세이버든 클래식이든 숫자가 비슷하다면은 이 선수가 얼마나 꾸준히 경기를 소화했느냐, 그렇죠. 많은 네. 경기를 뛰었느냐, 얼마나 또 수비 이닝을 많이 해줬느냐. 왜냐면은 골든 글러브를 받는 선수들은 다 팀의 핵심 선수예요. 그럼요. 이 선수가 지금 이 팀에 있냐 없냐, 오늘 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경기의 분위기 그렇죠. 그리고 감독이나 뭐 팬들이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핵심 선수는 꾸준히 나와줘야 그렇죠. 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래도 유리한데 그래서 좀 이런 꾸준성 그리고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선수 좀 이쪽에 좀 더 비슷하면은 기록이 비슷하면은 네. 저는 좀 이쪽에 좀 더 가중을 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것도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그 팀이 과연 가을 야구를 했는지 못했는지까지 가게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게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진짜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뭐 하위권 팀 선수를 뽑아주는 게 맞냐 그렇죠.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은 뭐 어디든 계속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왜 위기죠? 이 시즌 김진롱 대위기? 저는 오늘 방송 시작부터 지금 계속 위기인데요. 네. 계속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 주말부터 지금 계속 위기에 봉착해 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장 입고 방송하는 네. 근데 처음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네. 네. 정장 입고 방송하고 그리고 저 노량진에서 저를 봤다 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좀 더 무서워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만나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크보프너 팬입니다. 네. 내지는 그 다음 방송할 때 실시간으로 어디서 목격했습니다. 봤습니다. 뭐 당산동에서 봤습니다. 이런 건 쓰지 마시고 네. 어차피 저희가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혼자 명몰라를 키고 이게 사과 방송을 한번 해야 될 수준이네. 해피데이님 그래도 김진롱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꾸준하면 장꾸준 정현욱 선수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골든글러브 이양하는 김에 선발 투수 중간 투수 나눠서 아, 해야 맞아요, 되겠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표에서 기록에서 선발 투수 쪽으로 표가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웬만해서는 골든글러브 투수 부문은 그러면 이거를 선발 투수랑 중간 투수 나누면은 저희가 또 사실 그 이닝에 있어서 물론 선발 투수의 이닝도 중요하지만 네. 이 중간 투수의 이닝이 한 시즌 동안 이 팀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척도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KBO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프로그램 중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뭐 선발도 중요하지만 구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윤도웅님이 쇼츠 주셨습니다. 에레디아 레이스 투표수가 동률되면 누가 골든글러브 받나요? 같이 봤습니다. 네, 동률이면 네. 같이 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동률이 나온 적이 근데 있나요? 근데? 투표인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률이 나오기 쉽지는 않을 네, 거예요. 진짜 쉽지 네. 않죠. 네. 둘 다 주자. 네, 동률로 맞춰주면 둘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골든글러브는 이제 12월 13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골든글러브를 지금 이제 한 포지션씩 채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까지 했던
네, 지금까지. 네. 두 개밖에 안 했지만 크보 오프너와 구독자가 함께 뽑는 골든글러브. 네 자리가 채워졌죠. 네 자리. 아 그렇죠. 네 자리가 외야수가 채워졌어요. 세 명이니까. 외야수가 세 네. 명이니까.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정한 크보 오프너 골든글러브 확인해 봅니다. 예, 구자욱, 로하스, 레이에스, 박성한.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유격수 했고 그다음 외야수를 했으니까 요렇게 지금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3루수, 2루수, 투수, 포수, 1루수, DH. 네.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다음은 제가 2루수를 할까 생각하고 2루수. 2루수도 좀 확실히 2루수. 격전지더라고요. 2루수 누가 있죠? 이제 김혜성 선수가 있고 박민우 선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2루수도 좀 격전지입니다. 이야. 3루수는 마지막에 합니다. 3루수는 그냥 안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루수는 어차피 확정이잖아요. 네. 왜요? 3루수는 거의 확정이라 나머지 선수들 무시하는 겁니까? 이거 봐요. 2루수 지금 네. 갈리잖아요. 그렇죠? 야. 2루수가 그래서 2루수도 그렇고 1루수도 네, 지금 맞아요. 오스틴 선수랑 데이비슨. 데이비슨 선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1루수도 각축입니다. 네. 3루수는 사실상 결정이 됐고 내일 과연 이 MVP 투표의 그렇죠. 퍼센티지가 내일이죠? 네. 네. 네,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관심을 많이 끄는 것 네. 같아요. 네. 어주명 팀장이 3루수는 만장일치 네, 가능할까로 제가- 주제를 네. 바꾸자.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 네. 내일 MVP 투표도 나올 거고 네. 3루수 골든글러브 투표 결과에서도 예, 김도영 선수가 네.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 홍창기 WAR 맞는지 확인해 달래요. 어주명 팀장. 네, 그 스태티즈에서 네. 갖고 온 겁니다. 스태티즈 기준이에요. 네.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사실 야구가 이제 기록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록으로 정리되는 것도 있고 또 경기가 매일 있기 때문에 그 경기의 어떤 활약상을 팬들이 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죠? 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뭐 이건 뭐 인기 투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팀의 또 그 포지션에 얼마나 좋은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투표하는 어찌 보면 시즌을 정리하는 마지막 베스트 10 이런 투표기 때문에 사실 뭐 기자들 또 방송 투표단들 되게 좀 신중히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시상식 규모도 가장 크지 않나요? 제일 크죠. 네, 골든글러브가. 네. 크보 오프너가 여러분과 함께 뽑고 있는 네. 팬들과 함께 뽑는 골든글러브 오늘은 2루수 순서입니다. 왜 2루수예요? 지난 제가 시간에 저 외야수 했는데 외야수하고 이게 순서가 없이 그냥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피 튀길 것 같다라는 순서대로 지금 발표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2루수라고 준비하고 또 얘기를 해드리지만 3루수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3루수는 제일 마지막. 3루수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외야수와 네. 우리가 지금 유격수였죠. 네. 혹시 판이 있나요? 누구 됐는지? 네.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오늘 2루수까지 그건 오. 좀 이따가 이렇게 일단 돼 있어요. 네, 현재까지 저희 네. 그 구독자와 함께 뽑은 크보 오프너의 골든글러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자욱, 로하스, 레이에스, 웨이야 세 자리 그리고 네. 박성환 선수까지 일단 골든글러브가 오. 선정이 저희가 여러분들은 뽑은 거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셨군요. 네, 네. 저희 그 구독자들한테 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재까지는 요 스코어로 지금 저희가 오늘도 폴 받았나요? 오늘도 2루수도 폴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 2루수 골든글러브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김혜성이 맨 앞에 있죠. 3할 2푼 6리 166 90득점 383 458 그리고 WR은 5.13 박민우 328 150 75 4.74 고승민 선수도 네. 3할 8리 잘했네요. 14개 홈런 3.05의 WAR 김선빈 선수 3할 2푼 9리 9홈런 48득점 2.46의 WAR. 이야, 이게 저희가 매번 후보를 사실 실제 골든글러브 후보는 더 돼요. 더 되죠. 더 되는데 저희가 그 유튜브 상에 폴을 받기 위해서 후보를 저희 4명으로 좀 한정을 좀 짓고 있고요. 요 4명은 제가 그 스태티즈 어진명 팀장이랑 이야기를 해서 그 스탯을 보고 좀 4명을 좀 추려서 해서 나온 4명입니다. 그래서 자, 4명의 기록이 네. 야, 비슷비슷한데요. 그렇죠. 굉장히 저도 이번에 이루수 골든글러브 후보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지만 네. 주요 선수들을 추렸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에 좋은 이루수가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굉장히 또 수비의 어떤 네. 좀 그 비중이 큰 또 키스톤 콤비의 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타율에 그다음에 두 자릿수 홈런도 좀 보이고 하다 보니까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예. 저는 7월 달에 뽑았으면 7월 한 11월 언저리 뽑았으면 저는 김혜성이었는데 네. 김혜성 선수가 후반기에 별로 안 좋아서 그렇죠. 초반 페이스가 네. 진짜 좋았죠. 근데 후반에 좀 그랬어도 결국 이제 한 시즌을 통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워낙 전반기 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누적 스탯이 지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전반기에만 제가 알기로 10개의 홈런을 때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전 좀 임팩트가 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이루수로서 10개 홈런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타율은 뭐 말할 네. 것도 없는데다가 수비의 어떤 이닝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혜성 선수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기록만 놓고 보면 지금 박민우 선수가 약간 더 위에요. 박민호 선수도 네. 뭐 기록에 대해서 뒤지진 않죠. 그래도 박민호 선수도 꽤 올해 지금 스탯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박민 선수는 중간 약간 부상으로 약간 그 맞아요. 타수가 조금 적어졌던 맞아요. 맞아요. 부분? 네. 그리고 아마 부상으로 수비 이닝도 아, 김혜성 선수보다는 조금 뒤쳐져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또 성적을 냈다는 거는 또 대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승민 선수는 어때요? 고승민 선수가 사실은 어찌 보면 그동안은 좀 그러니까 사실 후보에 네. 들기조차도 어려웠을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올해 그야말로 네. 빵 하고 성장을 한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올해 첫 풀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승민 선수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은 롯데가 고민했던 부분을 좀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주는 선수가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이 내야 또 키스톤 콤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루수에서 굉장히 좀 수비도 그렇고 공격적인 부분, 특히 여기 장타가 좀 저는 돋보이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승민 선수가 자기의 장점을 좀 원래는 좀 컨택률이 좋은 선수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장타까지 더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언급한 선수들 중에 타율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장타로 상쇄시켜주는 네. 또 그런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이 지금 오늘 뽑은 저 후보 4명 중에서 그냥 홈런으로 치면 고승민 선수가 제일 많이 쳤어요. 그렇죠. 저 네. 4명 중에서는 고승민 선수가 홈런이 14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타율은 그래도 김혜성 선수가 더 앞서긴 합니다. 네. 그 그래서 장타라고 얘기하시고 홈런 말고도 2루타도 27개고 네, 네, 네. 3루타도 6개나 돼요. 네. 이게 특히 이제 올해 기록 중에 87개 타점을 기록했는데 롯데 그 역대 이루수 중에 가장 많은 타점을 기록을 맞다고 고승민 선수 했습니다. 타점이 네. 87개입니다. 네. 그 본인도 사실 조금 놀랐었어요. 이런 얘기를 몰랐다고 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좀 놀래하던 그런 모습이 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믿고 딱 박았잖아요. 그렇죠. 2루에 좀 이렇게 기용을 했고 그만큼 또 고승민 선수가 보여주면서 왜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고승민 선수를 주목했는지 본인이 좀 보여줬던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량이 점프한 선수에게 주는 상이 있었다면 아마 이루수는 이 선수가 아니었을까. 왜냐면 고승민 선수가 사실 내야수로 입단했다가 그렇죠. 또 이제 자기 포지션을 못 잡고 외야도 갔다가 쫓겨나갔죠. 쫓겨나갔다가 다시 또 내야로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심지어 네. 스프링 캠프 때도 내야 외야 다 네, 맞아요.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지금 올 시즌에 들어서 이루수를 지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좀 롯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이루수가 탄생한 케이스죠. 아니, 골든글러브에 기량 점프상 있어요? 없죠. 근데 뭐 점프상이 점프상이나 뭐 있다는데 있다고 우리가 그저께 얘기를 네, 했는데 네 그런 얘기가 뭔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명확히 그 이름을 뭐 약간 네. 예를 들면 뭐 농구에는 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뭐 기량 딱. 예. 발전상이라든가 MIP라든가 이런 게 네. 있는데 점프상. 그래요. 고승민은 우리가 점프상 줍시다. 네. 점프상 마치 그 네, 점프상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약간 농구가 연상되는 상이라고 그러니까. 그쵸. 점프상이라고. 네. 그거 아세요? 저 스카이콩콩? 알죠 이거. 네. 아시는구나. 몰라요. 알면 제 또래인데 다. 스카이콩 점프하는. 알아버렸네. 네. 약간 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고승민 선수는 그 정도로 올해 눈에 띄는 성적을 올려줬고요. 김선빈 선수도 사실은 또 우승 그렇죠. 팀을 이끌었고 또 저 한국 시리즈 MVP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올해 개인 기록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9개 홈런은 개인 통산 가장 많은 네. 한 시즌 홈런이거든요. 본인한테 이제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이기도 하고 2년 연속 지금 3할을 기록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다 이제 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쭉 이렇게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후보에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승 또 네. 프리미엄도 없지 네. 않아 있을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선빈 선수가 좀 시즌 막바지에 보여준 임팩트가 전 되게 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비단 가을 야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기아가 이제 1위를 확정하고 하는 데에서 김선빈 선수 역할이 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빈 선수는 뭐 골든글러브에 항상 단골 후보였는데 맞아요. 네. 근데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지는 꽤 됐군요. 네, 2017년에 받았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유격수 시절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네, 이루수로는 한 번도 못 받았지 않았나? 네. 그러네요. 네. 네. 2017년에 이제 유격수에서 전환을 했는데 이루수로 20년에 전환했군요. 네. 21년에 2위 했네요. 정은원에 이어서. 아. 네. 그리고 22년에는 김혜성이 밀렸고 23년에 하여튼 이제 올해 우승을 했으니까 또 여러모로 또 한번 네. 김선빈 선수 좀 눈여겨보도록 하죠. 예. 저희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투표를 좀 받았으니까 투표 결과를 조금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 아 이거 꼭 하고 싶어요. 2,800분이 와. 참여를 해주셨고 김혜성이 5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김선빈 선수가 22%, 박민우, 고승민 순으로 2, 3, 4위가 선정이 됐군요. 네, 저희가 구독자와 함께 뽑는 골든글러브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수상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뽑는 겁니다. 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랑 저희가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루수 부문에는 김혜성. 이제 김혜성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네. 요 조금 가면 갈수록 저희가 지난번에 사고를 쳐서 그런가 투표수를 좀 줄어들었는데 아 그래요? 다시 한번 좀 공유해 주세요. 점점 투표수가 줄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유격수 때는 만 명이 만 명이 왔었거든요. 넘었었는데. 네, 그런데 좀 투표도 좀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포지션은 어디예요? 그래서? 다음 포지션은 전 일루수. 일루수. 네. 일루수도 약간 이슈가 핫합니다. 있죠. 네, 일루수도 네. 핫해가지고 요거 저 이루수를 할까 조금 어허. 고민했었습니다. 네, 전판 나왔어요. 그래서 구자욱, 로하스, 레이에스, 박성한, 김혜성 이렇게 키스톤 컴비가 네. 됐고요. 우리 국가대표 항상 많이 나갔던 요 키스톤 그러네요. 컴비네요. 그러네요. 네. 두 선수가 또 굉장히 친하잖아요. 맞아, 그쵸. 절친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프리미어 12 할 때 이제 김혜성 선수 한번 개건 해설을 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요 비하인드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성환 선수한테 또 그 비하인드 들었냐라고 하니까 아, 그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좀 멋쩍어 하기도 했는데 두 분이 굉장히 절친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골든글러브 이렇게 보니까 최대 격전지가 이거 일루 같은데요? 저는 이번 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발표해서 가장 그러니까 격차가 적은 네. 네, 진짜 그 포지션은 저는 일루라고 어.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네. 제가 맨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맨 처음 유격수를 해가지고. 네. 그러면 유격수. 팬들과 함께 뽑고 있는 우리 네. 크보 오프너의 골든글러브 전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떤 선수를 여러분들이 선정했는지 준비 안 돼 있나요? 네. 네, 요렇게 일단은 지금 네. 유격수가 박빙이었는데 박성환 선수가 유격수죠. 그리고 외야는 이제 두 포지션은 뭐 거의 압도적이어서 결국은 이제 레이에스, 로하스, 구자욱으로 그리고 2루수가 이제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김혜성 선수가 됐고 오늘 1루수가 결국 이제 4명으로 후보를 올렸는데 2명 선수만 압축되고. 지금 네. 결선 투표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 두 선수 진짜 이대로 변하면 SSG 프론트는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아 그래요? 지금 SSG 프론트는 네.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저 자신의 들었어요. 네. 카톡 프로필을. 프로필을 다 바꿔서 네, SSG. 권류박으로 SSG 전 직원이 지금 다 골든글러브 유격수는 골든글러브 막, 유격수 박성환 그 이렇게 이미지로 이제, 바꿨다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던데 되게 저대로 결과 나온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것과 맞아요. 또 이제 그 실제 투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 투표가 네. 오늘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2일까지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미디어 관계자들이 쭉 해서 투표를 할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저희가 12월 13일 골든글러브 실황 라이브로 네. 크보 오프너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루수가 이렇게 치열한 접전일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는데 두 선수의 기록도 그렇고 뭐 타이틀도 그렇고 타점왕이냐 홈런왕이냐 맞아요. 딱 네. 그 차이입니다. 네, 그 차이에서 네. 하는데 홈런은 우선순위를 두고 뭐 타점은 우선순위. 근데 이제 투표가 이 골든글러브 투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인기 투표 영향이 그렇죠. 많이
지배를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뭐 전문 기자들도 있지만 이제 그냥 이게 야구계 종사자들도 네.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 홈런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높게 보는 저는 있죠.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록으로는 두 선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기록 정리를 해봐 주세요. 오스틴과 데이비슨. 여기서 결과를- 투표 결과를 바로 꺼내네. 아니 여기서 투표 결과를 잘못 나가긴 방금 했지만 나가군요. 나머지 두 선수 노력했다는 걸 고번쩍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저 오스틴과 데이비슨 기록 보시면 뭐 타율은 뭐 약간 차이가 있고 홈런 개수는 데이비슨이 46개, 타점은 이제 오스틴이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출루율은 이제 오스틴이 조금 높은데 뭐 큰 차이는 없고 OPS는 데이비슨이에요. 그러니까 홈런, 장타율, OPS는 데이비슨이고 오스틴은 3할에 100타점에 30홈런. 30홈런, 딱 클래식. 3할 30홈런 100타점. 3,300 네. 이런 기록을 올렸기 때문에 야, 제가 득점권 타율을 둘이 네. 봤거든요. 네. 올해 득점권 타율에서는 오스틴 선수가 뭐 타점이 당연히 그렇죠. 많으니까 네. 타점이 훨씬 3할 많으니까요. 2푼 9리고요. 데이비슨 선수 같은 경우 2할 5푼 5리네요. 득점권 타율이 득점권 타율에서는 확실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득점권 네. 타율이 높다는 게 영향가가 좀 있다는 그럼요. 거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사실 이제 오스틴은 뭐 2년 연속 네. 지금 좋은 활약을 펼쳤고 올해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30홈런과 100타점을 달성을 했는데 요거 이 두 선수가 지금 뭐 기록으로 놓고 보면 거의 대등한데 수비는 어떤가요? 수비는 누가 좀 더 지난주에 저 1루 수비상은 오스틴이 받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오스틴 선수가 수비상은 그래서 2등은 양석환 선수래요. 아하. 네, 수비상에서 2등은 양석환 선수고 3등이 이제 데이비슨 선수. 데이비슨. 네, 수비로 놓고 보면 네.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골든 글러브이긴 합니다만 그쵸. 사실은 뭐 수비로 수비도 이제 뽑는 포함돼요. 근데 골- 저는 사실 약간 베스트 나인이죠. KBO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네. 수비상을 발표했기 때문에 골든 글러브가 글러브지만 사실 이게 타격 개념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뭐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수합해가면 어떠냐. 수비상을 골든 글러브를 주고 여기는 뭐 베스트 골드 10이나, 글러브로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게 낫지 베스트 않겠냐. 10. 예. 근데 저희 댓글창에도 그거 있었어요. 지명 타자는 왜 골든 글러브? 아까도 얘기 나왔어요. 방망이 주자고. 왜 글러브? 그러니까 글러브 그 메이저리그 실버 슬러버처럼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가져가자는 거죠. 실버 글러브. 아직 저는 투표를 안 했어요. 예,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데는 이제 내심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생각을 다 굳혔는데 1루수가 제일 고민이죠. 일루수가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예측을 하라면 이 홈런 왕이라는 이 상징적인 모습에 표심이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네. 홈런왕.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비슨 선수가 예측을 하려면 할 건데 지금 오스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성적이나 이게 고르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제 타점왕을 차지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진짜 좀 고민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좀 쉬웠어요. 저는 뭐 외야 부분만 마지막 한 자리를 한 두고 자리. 이 선수를 빼야 돼 말아야 돼요 정도. 그 정도인데 네. 나머지 뭐 포수도 좀 약간 애매하긴 했지만 뭐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데 여기는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최소 표차가 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두 선수의 이미 보여준 김에 한번 네. 그 투표 결과 결과. 봅시다. 이게 감질나게. 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결선 투표를 하는 거예요. 데이비슨 49, 오스틴 44. 역대 저희가 지금 5개 부분을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게 표수가 난 건 이루수가 처음이에요. 여기가 가장 좁아요. 네. 네. 49대 44. 다들 양석환 빼주라고. 나승 여러분들의 선수 투표 결과예요. 좀 밑에는 아니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 때 뺄까요? 이렇게 뺄까요 저희가. 넣을까요 했는데 그래도 다 넣어줘라. 다 넣은 겁니다. 네. 네, 투표 결과 이렇게 나와서 오늘 네. 결선 투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에 이제 또 저희 야구 전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WAR을 또 네, 많이 맞아요. 참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WAR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1이 넘게 차이 난다는 부분도 투표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아니 같아요. 빼라고 했잖아요. 넣어도 영향이 없네요라고. 저희가 투표 받을 때는 클래식과 세이버를 3개씩 넣고 있거든요. 이제
하도 이제 요즘 야구 팬들은 클래식 세이버를 다 같이 보니까 네. 넣어서 저희가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타점도 보냐는데 다 봅니다. 네. 다 보죠. 득점권 타율도 네. 다 보고요. 네, 저희도. 다 봐요. 예. 요즘 또 기록도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골든글러브 투표용지에 저렇게 조금 기록을 적어서 네. 네. 요새는.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또 요즘 세부 스택 정리도 네. 스포키 들어가셔갖고 볼 수 네. 있는 볼 수도 있고 예, 다 이제 고루 체크합니다. 네. 저희가 단순히 이 클래식 스텝만 보고 이렇게 아이, 투표를 그렇진 하는 건 않아요. 아니라는 네. 점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전문가들입니다. 저런 뭐 아까 말씀하신 득점권 타율 때문에 그런가 WAR은 사실 데이비슨 선수랑 오스틴 선수가 좀 차이가 좀 나요. 그럼요. 네. 오스틴 선수가 아마 올해 리그에서 결승타를 가장 많이 때린 탑3 안에 드는 걸로 맞아요. 네. 1등인가 탑3 상위권 안에 들었던 예, 것 같고요. 제가 데이비슨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시즌 중에 기억을 하면 NC의 이제 강인권 전 감독이 데이비슨의 득점권 타율 때문에 좀 많이 맞아요. 했던 그런 적이 얘기 몇 번 있어요. 했었어요. 네, 네, 강인권 네. 감독이. 그래서 네. 강 감독이 이게 좋은데 주자가 있을 때 좀 아쉬움이 좀 남아요.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하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그대로 지금 경기 결과에 나타났는데 저도 고민이 됩니다만 만약 저보고 예측을 하라면 저는 그래도 오스틴이 일루 골든글러브를 받을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저는 그래도 아직은 홈런왕의 그게 좀 큰 것 같아서 네. 저는 홈런 쪽으로 표가 어진명 몰렸어요. 팀장이 오스틴의 결승타는 14개로 네. 3위랍니다. 3위. 네.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아서 맞아요. 탑3 안에 들었던 걸로 그래서 역시 지켜보고 계셨군요. 네. 네. 하여튼 일루수는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 네. 프로그램 뭐 말미니까 한번 결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음. 그래서 현재 지금 팬들의- 데이비슨이 결선 투표에서도 데이비슨이 이제 52%. 51대 네. 48. 그리고 오스틴은 48. 역시 홈런왕의 홈런왕의 메리트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팬들과 함께 지금 골든글러브를 매번 선정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실망하셨군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네. 제 일루수는 개인적인 네. 생각. 저희가 크보 오프너가 팬들과 함께 뽑은 골든글러브 일루수는 이제 데이비슨 선수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역대 마지막 타점한 골든글러브, 그러니까 일루수 타점한 골든글러브는 2014년에 박병호 선수가 124타점으로 골든글러브를 뭐. 받았던 적이 있고요. 예. 홈런왕 마지막 일루수 골든글러브도 역시 박병호 선수네. 박병호네. 2019년에 33개 홈런을 네. 때려내면서 네. 골든 뭐 박병호가 익숙하긴 합니다. 맞아요. 네. 그때는 워낙 잘했기 때문에 아까 정리된 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골든글러브. 야, 네, 이렇게 여기까지가 저희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팬들이 네, 뽑아주신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다음은 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지명 타자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 지명 투수 타자. 쪽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고 어쨌든 포수도 치열하고. 제가 얘기 드리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수가 제일 아, 진짜 포수도. 실제로 3루수는 마지막입니다 일단. 자, 여러분과 함께 뽑고 있는 골든 글러브 최대 격전지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투수 부문이에요. 네. 제가 어제 투표를 하면서 여러 기록들도 좀 보고 했는데 이 투수 만만치 않더군요. 투수도 그렇죠. 전 워낙 진짜 좋은 고민했어요. 투수들이 많고. 네. 네. 그 뭐 KBO 리그 구성 선수의 절반이 투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야수. 그런 거 생각하면 투수로만 딱 놓고 골든 글러브 한 자리를 주는 건 좀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마무리도 있고 중간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올스타전은 이제는 네. 중간 그렇죠. 투수, 맞아요, 마무리 투수까지 마무리. 뽑았는데 네. 예전에는 뭐 딱 한 자리니까 선동열 시대에는 항상 선동열. 항상, 네. 뭐 이게 압도적인 투수가 그냥 계속 가버리니까 그렇죠. 중간에 마무리 투수 뭐 이런 투수들은 들어갈 틈이 없었죠. 맞아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단은 4명의 선수를 좀 네 명의 뽑아봤습니다. 선수. 네. 네. 그럼 우리 지금까지 어떤 선수들이 골든글러브를 됐는지 한번 보고 후보까지 보도록 하죠. 자, 외야는 구자욱, 로하스, 레이에스. 네. 그리고 유격수는 박성한, 2루수는 김혜성, 1루수는 데이비슨. 치열했죠, 1루수도. 네, 여기까지가 네. 이제 저희가 팬들이랑 함께 뽑은 골든글러브입니다. 그리고 오늘 투수 후보는 네. 누구인지. 나머지 포지션 중에 지금 투수가 제일 직접 적절인가요? 확정은 아니라는 거죠. 확정은 아니고 이제 저희 팬들이 생각하는 네, 네. 팬들이 뽑은 골든글러브입니다. 팬들의 그렇죠. 골든글러브. 네. 자, 그러면 투수 쪽 골든글러브 후보들 소개해 주십시오. 네. 하트, 윌커슨,
프라도 원태인. 프라도 선수가 또 나왔네요. 그러네요. 이야, 정말 191이닝이에요. 190.1이닝. 네. 대단합니다. 네.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거 3.36. 이 선수를 삼성이 매력 있습니다. 네. 프라도도 매력 있고 하트 윌컷은 원태인. 뭐 선수들 이름 보니까 그냥 다 숨이 턱 막힐 네. 정도의 그런 접전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뭐 기록은 뭐 뛰어나지만 그냥 여론으로 봤을 때는 선수가 약간 두 명으로 좀 좁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원태인과 하트. 네, 원태인 네. 선수와 하트로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 한 명, 국내 선수 한 명, 네. 토종 선수 한 명. 네. 요것도 약간 타이틀이 다승이냐, 그렇죠. 탈삼진이냐. 네, 다승 타이틀과 네. 탈삼진 뭐 과거에는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에는 어떻게 보면 다승이 그렇죠. 전통적인 네. 입장에서는 다승왕이냐. 그래도 투수면 승리 아니냐. 그렇죠. 야 20승을 했느냐 못했느냐, 18승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렇죠. 다승왕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다승왕도 못하고 어떻게 골든글러브 받아 그렇죠. 이렇게 됐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세이브 뮤텍이라든지 뭐 구위라든지 이 승리라는 것은 이 타자라든지 뭐 맞아요. 또 여러 주변 외부 환경에 요인이 따라서 많죠. 네. 변수가 많으니까 그거보다는 투수의 능력을 재는 가장 확실한 잣대는 탈삼진 그리고 또뭐 평균 자책점 네. 이 부분 아니냐 그리고 이제 WAR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이제 지표들이 나오는 거죠. 참고로 투수 쪽 WAR은 하트가 1위였던 것 같아요. 오, 제가 네. 어제 확인했을 땐. 그리고 이 하트가 사실 이제 뭐 시즌 중에는 이제 4관왕까지 도전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유일한 이제 걸림돌 좀 그 막판의 시즌이 좀 마무리가 마무리가 안 네. 됐어요. 네. 조금 주춤했죠 마무리. 그런데도 사실은 이 거의 MVP급 활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트 아니면 원태인인데 저는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결국 하트를 아 공개하시는 거군요.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트에게 한 표를 던졌습니다. 네. 네. 근데 워낙에 그러니까 NC가 시즌 초반에 뭐 우여곡절도 좀 많았는데 그나마도 하트가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정도의 활약을 하트가 보여준 게 맞더라고요. 네. 여러 기록 정도로 나타난 게 뭐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부진해서 평자도 좀 떨어지고 맞아요. 뭐 다승도 좀 많이 추가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닝당 출루 허율이 1.03 리그 1위거든요. 네. 거의 그 마지막 그것도 그 마지막 두 경기 그렇죠. 두 경기만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보다도 성적이 더 좋았을 거예요. 맞아요. 사관왕을 했으면 네. 그때만 하더라도 김도영 선수하고 둘이서 누가 MVP를 해야 되느냐. 네. 그 그쵸. 이야기까지 급부상할 네, 정도로 그렇죠. 김대영 선수 옆에 투수 사관왕인데 그럼요.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랬으면 아마 정말 치열했을 거예요 이번 MVP가. 이게 타이틀을 따는 거하고 아닌가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3이닝 30실점 그리고 최종전에서는 6이닝 6이닝 6실점을 하면서 네. 뭐 평균 자책점도 그렇죠. 또 마지막 경기는 패전 네. 투수가 되면서 13승 3패가 됐어요. 네. 승률도 날렸죠. 승률도 맞아요. 박영현 선수가 그래서 넘겼어요. 10승 2패로 해서 또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두 경기가 부상 이슈도 있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트 선수의 좀 치명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기록만 놓고 봐도 이 선수의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뭐 최고의 투수라고 해도 이견이 거의 없다고 또 볼 네. 수가 있는 거죠. 거의 패디급이더라고요. 그렇죠. 기록이. 네. 그래서 저는 이래서 뭐 하트에게 투표를 했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고민을 했던 선수가 원태인이에요. 네. 네. 다승왕. 다승왕. 네. 원태인 선수가 사실 정말 간만에 국내 투수 다승왕이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제 물론, 곽빈 선수도 네, 같이 그렇죠. 있었습니다만, 네. 그만큼 이 원태인 선수도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뭐 KBO 리그 그리고 국가대표 에이스가 누구냐 했을 때 네. 우리가 가장 그래도 뭐라 그럴까 좀 안심하고 좀 맡길 수 있는 그렇죠. 그 투수로 성장을 하는 뭐 이거는 야구인들도 대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해요. 원태인 선수가 가장 안정적이다. 제구라든지 경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최고의 투수로 지금 꼽고 있고 네. 문동주 선수는 아직 더 성장을 하고 또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고 그렇죠. 아직은 기복이 조금 있고 또 곽빈 선수는 구위는 네. 최고지만 또 역시 제구라든지 아직은, 그런 네. 부분들 평균 자책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이게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원태인 선수는 뭐 지금 KBO 리그 선수 한국 선수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토종 선수라고 네. 그러는데 최고의 안정적인 투수라고 봐야 되겠죠. 아 맞아요. 댓글에 저 얘기도 있어요. 팀 컷이 보낸 것도 아마 고려가 그렇죠. 좀 그렇죠. 돼서 전 그 부분 크다고 네, 봐요. 그 삼성의 9년 만에 한국 시리즈 가는데도 일조를 했다는 걸 보면 이것도 아마 그 표심을 조금 받는데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후광 효과 분명히 있을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 예상을 하라면 저도 원태인 선수가 받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아, 그 뽑은 거랑 다르게 그냥 예상을 네. 해보면 그냥 원태인 선수가 받을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삼성 라이온즈가 2015년 이후에 9년 만에 한국 시리즈 간 그렇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가 네. 물론 포스트는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또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 한국 시리즈를 9년 만에 보냈죠. 그리고 국내 선수 지금 외국인 투수들 그 위세에 밀려서 그럼요. 지금 기존에 있던 이제 뭐 유김양 이제 이 하락세에 내려오면서 국내 토종 선수가 다승왕을 차지한 것도 2017년 양현종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7년 만입니다. 7년 만이네. 7년 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면 과거에는 만약에 다승왕을 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하고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뭐 사실 차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기왕이면 국내 선수를 뽑아주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7년 만에 국내 토종 투수로서 다승왕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골든글러브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덥다더님 갑자기 기아 후라도 관심 없나요라고. 네. 후라도에 네. 대해서 심작 단장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네. 이렇게 뭐 기다 아니다 이 네. 노코멘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 심작 단장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음. 투수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뭐 협상을 그 선수 아니에요? 올러? 올러 아니에요? 올러가 꽤 오랫동안 올러 있었었죠. 올라 있었죠. 근데 그 누군지는 이야기를 안 맞아요. 하고 그냥 노코멘트. 아직은 지금 현재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네.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했었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본인들 리스트에 있는 선수가 먼저다. 리스트가 네. 먼저다. 리스트에 있는 선수가 먼저다라고 했어요. 후라도라고 생각을 했으면 네. 달려들었겠죠. 그럼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후라도는 다른 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던데. 그 얘기는 일단 우리 네, 팀은 우리는 아니야. 좀 아니야. 이런 네, 얘기인데. 이런 하여튼 그 골든글러브는 그야말로 이 파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나머지 선수도 뭐 후라도도 그렇고 윌커슨도 좋은 성적을 내긴 했는데 원태인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네, 그래도 저희 하태인. 투표에서도 네. 두 명의 표로 좀 많이 갈렸어요. 네. 사실 네. 골든글러브 저희가 미리 하루 전에 계속 투표를 받고 있는데 팬들한테 투수 부분에서도 좀 두 쪽으로 많이 갈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네. 뭐 NC 비슨 하트님, 우리나라는 이놈 토종 참 발전이 없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14년 그때 이후로 2014년에 베네켄 선수가 그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난해까지니까 10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국내 토종 투수가 받은 케이스가 2017년 20승을 했던 양현종. 양현종 선수가 맞아요. 받고 그리고 2022년에 안우진 선수가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외국인 투수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론 그게 있었지만 베네켄 선수 이후 10년, 지금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외국인 투수라고서 우리가 무조건 배척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토종 투수 2명에 외국인 투수가 8명이라 오히려 너무 외국인 투수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냐. 그렇죠. 오히려 국내 투수들이 이거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외국인 투수들한테.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7년에 양현종 선수 네. 20승에 200이닝을 했잖아요. 아니, 저 정도면 이게 그럼요. 외국인 20승에 200인인데 네, 네, 그런 상태니까 이제 받을만 하니까 받았던 상태고요. 지난해 뭐 최근 그런 양인종 이후에 놓고 보면 린드블럼 그렇죠. 2년 연속했고 그다음에 알칸타라, 미란다, 그다음에 이제 2020년 안우진 그리고 작년에 그렇죠. 패디. 외국인 선수도 받을 선수들은 다 받았다고 받았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하트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FIP. 네. 가 지금 하트가 전체 리그 1위였어요. 3.10이었거든요.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뭐 WAR도 받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탯만 보면 사실 이제 저도 다승왕인 원태인 선수에게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세이버 자료들도 많고, 또 선발 투수로서 가져야 될, 그러니까 뭐 다승이라고 하는 건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이게
얽혀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수 본연의 그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하트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트에게 한 표를 굳이 변명을 하자면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골든글러브가 정규 시즌 성적만 갖고 해야 되냐, 포스트 시즌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이 지표 중에 어떤 게 더 그렇죠. 중요한 거냐, 이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지만 그게 대한 규정이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든글러브라는 것은 한 해의 최고의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를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많이 다르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 이제 하트 선수 같은 경우는 막판 부진하고 그래서 이닝 수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157이닝으로 올라왔던 후보 중에 가장 적다고 볼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타자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타석이라든지 게임 수가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럼요. 부분이거든요. 게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아까 뭐 저기 댓글에 봤지만 그렇다고 원태인이 그럼 이닝이 맞느냐 했을 때 이 원태인 선수도 159.2이닝으로 네. 2.2이닝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닝으로 구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생각에 팬들께서 선택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두 선수를 계약을 할 수 있다. 둘 중에 한 명. 그렇죠. 그럼 누구를 데려가요? 올해 성적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도 물론 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두 투수가 어떤 투수가 올해 좋은 활약을 했고 좋은 투수다라는 것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참고로 최다 이닝은 윌컨슨의 196.2이닝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윌커슨이 제일 사실은 많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네. 불펜 커요. 투수들 그럼요. 세이브 해준 거라든지 네. 전체 이 정도 이닝을 먹어줬다라는 것은 저는 골든글러브 뭐 MVP 투표할 때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하다고. 고려합니다. 네. 게임 수, 네. 게임 수 뭐 120게임을 했는데 뭐 3할 6분 치는 네. 이런 선수보다 144게임을 맞아요. 튀고 뭐 3할 2분을 뭐 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 팀에 대한 공헌도 그럼요. 그리고 감독이라든지 팀이 경기를 운영하고 리그를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던지고 많이 그 타석에 경기에 나가고. 나간 네. 그런 선수에 대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산점을 많이 주고 네,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세이버 기록들이 그러니까 기록들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구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맞아요, 유격수 맞아요. 할 때도 왜 맞아요. 김주원 선수가 WNBA 네. 1등이었잖아요. 네. 그건 결국 이제 그러니까 출전 경기의 분에 그 어느 정도 그 공헌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회사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막 일하는데 항상 매일 막 그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와서 열심히 그냥 일을 해주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오프너의 MVP잖아요. 김진롱 PD가 없으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네. 항상 개그를 하는 사람이 그럼요. 또 있어야 네.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기록 숫자 이외에도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숙 기간으로 빠지려고 그랬는데 그 그거 안 된다고 오프너의 해서. MVP고요. 어준명 팀장 오늘 좀 늦게 왔다. 네, 뭐 중간중간에 있을 겁니다. 네. 요즘 본인 일이 좀 바빠가지고. 그래요? MVP는 못 주겠고요. 네. 네. 그냥 저 MIP 정도로 네. 어준명 팀장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격전지 투수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투표 결과를 한번 봐야 됩니다. 투표 결과 봐야 돼요? 네. 네. 투표 결과 나와 있습니까? 네. 네, 보시죠. 하트 69%. 네. 저희 팬들한테 참여를 받았거든요. 한 6,500분이 참여를 좀 해주셨고요. 오, 많이 참여하셨네. 하트 선수가 네. 69%로 1등이고요. 원태인 선수가 21% 그리고 윌커슨 후라도 선수가 좀 낮은 퍼센트를 기록하면서 이 두 선수한테 네. 하트에게 이렇게 압도적인 표가 간 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팬덤의 생각은 네. 이제 기록적으로 봤을 때 네. 하트가 압도한다. 네. 근데 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들의 생각은 하트. 저희가 이제 팬들이랑 같이 뽑기 때문에 저희의 이 크보 오프너의 골든글러브 선택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트 선수로 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12월 13일 날은 원태인일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추측. 그 이전에 이제 장원삼 선수하고 맞아요. 그때 한번 논란이 있었죠. 그 네. 나이트 선수. 나이트 선수하고 나이트 이제 선수. 그 길을 놓고 나이트. 이제 장원삼 선수가 다승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이트 선수는 사실 다승 부분에 좀 떨어졌지만 그렇죠. 평균 자책점이라든지 그런 맞아요. 전체적인 부분이 좋았어가지고 그때 상당히 좀 논란은 있었죠. 맞아요. 시끄러웠죠 그때. 네, 다승이냐 평균 자책점이냐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올해도 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겠지만 네. 결과에 나오면 또 뭐 이런저런 또 논쟁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든글러브 예. 하트 네. 그 스케일은 다르지만 네. 심장을 팬들의 심장은 네. 하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으신 분들 네. 잠시 후에 프로그램 예고 하나 해드리고요. 네. 골든글러브 일단은 지금 하트로 저희가 투수 쪽에 네. 집어넣습니다. 팬들과 함께 뽑는 골든글러브 투수 부문 하트. 그래서 현재 하트, 데이비슨, 김혜성, 박성환, 구자욱, 로하스, 레이에스 선수가 저희가 팬들과 함께 뽑은 골든글러브고요. 남은 포지션은 이제 7개 중에 그럼 지금 외국인 선수가 네 자리를 가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현재는. 네, 그렇죠. 현재 현재는. 상태로. 네, 현재는 그렇고요. 지금 그래서 남은 포지션은 3루, 포수, 지명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에도 3루는 굳이 투표해야 됨이라고 했는데 해야죠.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고 후보도 4명 다 하고요. 그래서 3루는 맨 마지막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포수, 지명타자 요걸 이제 다음번에 한 번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날은 어디 가요? 수요일 날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포수. 네. 포수도 치열하던데. 네, 그래서 포수도 고민했습니다. 네, 그래서 포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포수도 지명타자를 하고 그 다음 3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외로 제가 포수하고 지명타자 고민 좀 많이 되거든요. 오, 지명타자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3루는 뭐 제일 먼저 찍었고. 네, 과연 저 맞습니다. 100%일까? 저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하긴 할 겁니다. 네. 네, 100%까지 이- 안 나오겠어요. MVP 투표에서도 이제 김동희 선수 네. 만장일치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네. 팬들과 함께 뽑아보는 골든글러브 오늘은 포수 부문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포지션들이 여러분들이 선정을 어떤 선수를 해주셨는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외야는 구자욱, 로하스, 레이에스. 내야는 3루수는 뭐 이름이 보이는 것 같고요. 유격수는 박성환, 2루수는 김혜성, 1루수는 데이비슨, 그리고 지난 시간에 투수 하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네. 포수 부문 살펴볼 거예요. 포수 부문의 가장 큰 그 빅네임은 사실은 양의지 선수인데 네. 양의지 선수가 이번에 탈락했죠. 수비 이닝이 좀 부족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포수 골든글러브 후보에 오르지 못합니다. 양의지 네. 선수가. 그래서 원래 계속 그 포수 골든글러브는 양강 체제라 그랬죠. 그렇죠, 양강. 양의지 강민호, 양의지 강민호 이 양강 체제였는데 양의지 선수가 빠지면서 이제는 그 자리에 이제 박동원 선수가 들어오면서 강민호 선수랑 이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양강 체제가 앞으로 KBO 리그 역사에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양의지 선수의 포수 골든글러브 선정 횟수가 8번이고요. 맞아요. 강민호 선수가 6번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거의 그냥 이 선수 2명만 계속 받아왔어요. 양강, 그러니까 쉽게 양강. 말하면은 14년 동안 예. 둘이 받은 거죠. 둘 중에 한 명이 받아온 네. 거예요. 근데 사실 포수가 커리어를 이렇게 수준급으로 이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체력 소모도 많고 부상 위험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의지 강민호 선수는 참 오랫동안 특히 강민호 선수는 진짜 이 불혹의 나이에도 오래됐죠. 네, 정말 대단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댓글창은 강민호 쪽으로 많이 기우는데요. 네, 저희 뭐 네? 팬들의 의견은 강민호가 좀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투표도 미리 받아봤는데 오. 네, 강민호 선수 쪽으로 좀 많이 오더라고요. 이야. 그러면 우리 뭐 강민호 말고도 장성우 선수도 있어요. 네, 일단 네. 후보를 후보 한번 저희가 보여주실래요? 네. 네, 후보 한번 봅시다. 네, 강민호, 박동원, 장성우 선수도 잘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이제 전통 데이터는 뭐 3할 3리 19홈런 122안타 77타점. 박동원이 2할 7푼 2 20개 홈런 118안타 80타점. 장성우가 2할 6푼 8리 19홈런 112타점 112안타 81타점. 기록들은 되게 다 비슷하고 WAR도 3.32, 4.40, 3.23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WAR은 박동원 선수가 한참 네. 앞서 있죠. 네. 그러네요. 이게 아마도 박동원 선수가 수비 이닝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수비로 이제 포수 마스크를 쓰고 소환 이닝이 많아서 이 부분이 WAR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네. 수비 이닝에 대해서 박동원 선수가 수비 이닝을 많이 더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댓글창은 지금 강민호 선수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투표를 했는데 네. 월요일 날도 공표를 했지만 저는 사실 포수 부분은 고민하다가 박동원을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거든요. 네. 수비 수비 이닝 이닝. 박동원이 압도적이에요. 강민호 맞아요. 선수가 803이닝이고요. 박동원 선수가 944와 3분의 그렇죠. 2이닝입니다. 네, 그래서 140이닝 가량 박동원 선수가 나왔는데 이게 경기 수로 따지면은
뭐 15경기 어, 정도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WAR에 있어서 박동원 선수가 높게 나온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강민호 선수 잘했습니다. 네. 뭐 월간 아, MVP도 진짜 받았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수비 이닝은 적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강민호 선수가 포수 수비에서 못했다 이건 절대 아 아니에요. 그럼요. 네. 여전히 굉장히 정확하고 빠른 이루 송구 능력도 보여줬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또 강민호 선수는 관리를 해줘야 네, 되는 나이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또 이닝에도 반영이 됐죠. 강민호 선수 뭐 비율 스탯이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박동원 선수보다는 그렇죠. 거기서 아마 그거를 많이 보시는 투표자들한테는 표를 아마 많이 받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호가 2008년 그리고 11년부터 13년, 17년, 21년 6번 골든글러브를 포수 부문에서 받았네요. 네. 이번에도 강민호 선수가 받을지 아니면 그동안 그 양강 체제에 묶여 있었던 박동원 선수가 네. 수상을 할지. 그러니까 이 양강 체제를 네. 깨트린다면은 또 가장 유력했던 후보도 항상 박동원 네. 선수를 꼽히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올해 또 이뤄질지 아니면 이게 이어질지 포수 골든글러브가 굉장히 또 화제가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박동원 선수는 어찌됐건 뭐 탈락은 했지만 프리미어 12의 약간 후광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도 되는데요. 일단 박동원 선수는 네. 목표 하나는 이렇습니다. 뭐예요? 시즌 중에 수비상 받고 싶다고 했거든요. 수비상. 네, 수비상 한번 네. 꼭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박동원 선수가 스스로도 좀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게 물론 뭐 거포이기도 하지만 네. 그 블로킹 능력과 송구 능력, 그러니까 그 1루 송구, 3루 송구 이 부분은 정말 빠르고 정확해요. 박동원 선수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비상 한번 꼭 받고 싶습니다 했는데 일단 그 목표는 올해 이뤘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동원 선수가 될지, 강민호 선수가 될지, 아니면 또 뭐 장성호가 될지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하니까 우리 재곤이한테 들었던 포수 얘기가 딱 떠오르는데, 그 이재곤 위원하고 비슷한 또래잖아요. 장성우, 네. 저 김태군의 박동원까지. 예. 당시 고등학교 시절에는 장성호가 압도적인 아, 포수였다. 신이었 때요. 네, 장성호가 1등. 네, 고등학교 저도, 때. 저도 그 나이 또래 선수를 네.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기준으로는 장성과는 비교할 포수가 그러니까요. 없었다. 그러니까 그 연대생들. 그것도 다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랬다는 옛날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 명몰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네. 그럼 알려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골든글러브는 이렇게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장성호까지. 팬들은 어떻게 투표를 했나요? 네, 투표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호가 네. 와 73%. 임팩트가 진짜 강했어요. 그 그렇군요. 플레이오프에서도 사실상 한국 시리즈행을 아, 결정짓는 올려놨죠. 홈런을 쳤잖아요. 강민호 맞아요. 선수가. 네. 일단은 1위는 강민호 선수로 좀 됐고요. 타율이랑 뭐 전체적인 OPS나 타격 지표. 네, 타격 지표가 강민호 선수가 좀 앞서고요. 그리고 일단 팀이 네. 올해 한국 시리즈에 갔다라는 21년 만에. 네, 그런 것 네. 때문에 강민호 선수가 이제 팬들한테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본인 첫 한국 시리즈를 네. 치렀죠. 네. 강민호. 장성호 1% 누구인가요, 여러분? 박동원 뺄걸 선수는 개인 목표 1차 목표인 수비상을 어쨌든 탔고 강민호 선수도 수건 중에 하나였던 한국 한국 시리즈 시리즈. 행을 네. 이뤘는데 두 선수 중에 누가 또 추가적으로 또 대업을 또 추가로 달성할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붕어빵님이 박동원 너무 미신의 진행자들이 근데 그러니까 네. 저희가 미는 것과 팬들의 결과는 다르다니까요. 다릅니다. 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도 얘기 드렸잖아요. 하트를 뽑았지만 왠지 원태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언제입니까? 12월 13일? 네, 12월 13일. 골든글러브 때는 또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네.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양석환 선수와 1% 동지라고요? 네. 양석환 선수 1% 나왔거든요. 아, 일루수 투표. 네, 1루수 부분 네. 1% 나왔습니다. 네. 아, 다른 방송은 다 강민호 예측했대요. 저희도 그래서 팬들과 함께 뽑은 골든글러브는 지금 포수분 강민호 그러니까요. 선수가 된 겁니다.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네. 업데이트가 야, 됐네요. 이제 두 포지션 남았네. 네. 구자욱 로하스 레이에스, 박성환, 김혜성, 데이비슨, 하트, 강민호까지. 다음은 지명타자입니다. 3루 안 가요? 3루는 어차피 마지막이라 3루는 과연 몇 %가 나올지가 좀 궁금하고요. 만장일치.
그건 좀 궁금하고요. 만장일치. 어쨌든 다음은 지명타자로 가겠습니다. 거인TV님이 최악의 포수는 유강남을 선택하겠습니다. 아팠잖아요. 네. 아픈 사람들은 우리가 네. 대우해 줍시다. 마음도 아픈데. 네. 아니 진짜 만장일치가 왜 잘 안 나올까요? 특히 그러게요. 우리는. 근데 일단 투표 인단수가 미국에 비해서 많잖아요. 많죠. 진짜. 그것도 작용을 그것도 하는 것 있네요. 같아요. 네. 예. 미국은 이렇게 투표 인단수가 많지 않아요. 30명 정도 되던가요? 그렇죠. 예. MVP 뭐 이런 신인왕, 사이영 이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기자협회에 그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저명한 분들 네. 그리고 각 도시의 유명한 그 신문사 중에 이제 뭐 한 군데 이렇게 네. 해서 인원을 선정한다고 하니까 제한적이고 되게 뭐 저희가 느끼기에는 한 기자 경력 내지는 이제 뭐 그쪽 방송도 하니까 네. 한 20년, 30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메이저리그도 이 투표 결과가 논란이 된 적은 꽤 아,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대에 따라서 선수를 평가하는 기록들이 좀 달라집니다. 미국도 정말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그 투수의 다승을 굉장히 그렇죠. 높게 치곤 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 또한.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도 이 투표 결과가 굉장히 이슈가 된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미국 기자들도 처음부터 뭐 이렇게 기명 투표는 아니었는데 기자들이 먼저 자신의 SNS에 자신이 찍은 투표용지를 인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실상 기명 투표제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좀 뭐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팬들과 함께 뽑아보고 있는 골든글러브 이제 지명 타자 부문입니다. 이제 몇 부문 안 남았어요. 지명타자랑 어느 정도인가? 3루수 남았습니다. 네. 3루수는 해요? 네, 3수 하긴 합니다. 하긴 합니다. 하긴 해야죠. 뭐. 거의 그래도 해야죠. 해야죠. 네, 그래도 해야죠. 근데 거기는 이제 얼마나 다른 후보가 그렇죠. 표를 많이 받아요. 만장일치가 되느냐. 네, 그게 좀 만장일치는 궁금해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지금까지 팬들과 함께 뽑아보는 골든글러브 어느 선수들이 됐는지 어느덧 이제 거의 다 찼습니다. 구자욱, 로하스, 레이에스가 외야, 유격수 박성환, 이루수 김혜성, 일루수 데이비슨, 투수 하트, 포수 강민호. 네. 그리고 네. 오늘 DH. 오늘은 지명타자입니다. 오늘 지명타자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지명타자 저희 원래 4개를 좀 꼽았었는데 미리. 네. 근데 후보군을 발표하는 걸 보니까 딱 3명만 발표가 됐더라고요. 딱 3명만? 네. 그래서 두산 베어스의 김재환 선수, 그다음에 최용 선수, 강백호 선수 이렇게 3명만 후보에 있습니다. 실제로. 후보가? 네. 선수들 기록 보시면 강백호가 2할 8푼 거리 26홈런 96타점 OPS가 0.840 WAR이 2.129 제일 WAR이 좋은 선수는 이제 김재환 선수입니다. 3.09 최영호는 1.54 2할 8푼 3리 29홈런 92타점 0.893 최영호 2할 8푼 22홈런 109타점 0.860 야 이거 애매하네요. 애매하네요. 네. 일단 WR로 따지면 김재환 선수가 뭐 거의 압도적인데. 압도적으로 앞서고는 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네. 이 투표하셨을 때 네. 보셨겠지만 WAR이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기록을 이름 다 볼 수 찾아야 있거든요. 선수 이름이 나와 있고 이렇게 제끼면서 다 볼 수 네. 있는데 WAR이 없습니다. WAR이 만약에 맨 앞에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약간 이제 투표 투표의 자주, 변수가 네,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점. 다 일일이 네. 찾았는데 그래도 요즘에 기자들이 WAR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네, 많이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그게 이제 투표할 때 많이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록으로 따지면 저는 김재환 선수가 진짜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상대가 조금 강하다고 생각해요. 이 붙어 있는 상대가. 붙어 있는 상대가 최영호입니다. 최영호. 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저는 의외로 쉽게 최용호 최용호. 선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전체적인 기록으로 보면 뭐 WAR이나 OPS 같은 경우에는 김재환 선수가 훨씬 네, 낫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타점이라는 부분 그리고 적지 않은 나이에도 맞아요. 그리고 기아의 우승이라는 점. 음. 정규리그 1위 그리고 이 골든글러브 투표의 특징은 끝나고 나서 한국 맞아요. 시리즈를 다 보고 결정을 하는 하는 거죠. 투표예요. 그리고 인기 투표성도 어느 정도 있어요. 요소가 가미가 네. 되어 있고. 투표인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최용호 선수 쪽으로 많은 몰표가 좀 많이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김재환 선수가 사실 올해 리그에
리그에 뭐 없긴 합니다만 재기상, 부활상 이런 걸 준다면 사실은 김재환 선수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올해 완전히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난 몇 년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예. 부진했는데 그리고 올해 저는 이 시프트 금지의 가장 큰 그쵸. 수혜자가 맞아요. 김재환 선수고 사실 김재환 선수가 이 부활을 위해서 자 미국 가서 아유. 공부도 하고 맞아요. 강정 진짜 스쿨. 킹캉. 예, 정말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올해 시즌 초반부터 좀 뭔가 이제 잘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했고 이승엽 감독이 올해 항상 얘기했던 게 김재환이 우리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데 올해 김재환 선수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뭐 개인 기록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네. 여러모로 지금 최영우 선수에게 좀 밀리지 않나 돼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국 시리즈 우승도 그렇고 또 최영우 선수가 거의 시즌 초반에 기아 타선을 끌고 갔다고 해도 맞습니다. 과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망고님께서 개인 타이틀인데 굳이 팀 성적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지 하는데 여기 투표 성향은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예. 기록으로만 그런 주는 부분은- 상이 아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네. 다양한 쪽에서 투표를 하고 각자 또 개개인의 기준이 그렇죠. 또 있으니까 투표하는 분들의 네, 마음입니다. 투표인단에 맞아요. 맞아요. 어떤 성향을 갖고 투표를 하냐에 따라 갈립니다. 좀 많이 달려요, 네. 진짜. 여기는 좀 이 성적의 역대 투표를 보면 이 성적, 팀 성적 그렇죠.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많죠. 투표였어요. 이게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맞습니다. 시즌 마지막 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요 위치도 3명이 다 괜찮다. 네, 저도 이 세 네. 선수 다 골든글로브 후보로 손색이었고 네. 어느 선수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맞아요. 때 전망을 한다면 최영우 네. 선수가 가장 높지 않을까. 가장 저도 많은 표를 전망을 받지 하라면 않을까. 최영우 그렇게 선수.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선수를 찍으신 것 같네요. 강백호를 찍었어요. 왜냐하면 공개를 하시는구나. 네. 어차피 다 저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네. 저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명타자지만 사실 이제 수비도 좀 나갔고 또 나름의 역할도 경기 수도 많고 네. 해서 사실은 이제 강백호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뭐 제 개인적인 네. 취향이니까. 저희 패널들이 누구 찍었는지는 제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어쨌든 저희 패널들의 결과를 취합해서 저희가 골든글러브 당일날 사전 출구조사 발표해드리도록 이미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모든 네. 그 명추를 쥐고 있어요. 네, 제가 하면 네. 쫙 공개를 할 거기 다 때문에 보고 사전 출구조사 저희가 13일날 발표하겠습니다. 네. 팬들의 네, 저희가 투표는 또 어떻게 됐나요? 네, 저희가 투표를 좀 받았거든요. 네. 저희가 골든글러브 때마다 계속 어떻습니까? 팬들의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팬들의 투표도 최용우 선수가 55%, 역시. 네, 역시. 김재환 선수가 36%, 강백호 선수가 9%, 저 2,700명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네, 최용우 최용우 선수가 선수는 조금 네. 반 이상 네, 최용우 선수로 좀 몰렸습니다. 정우 선수가 6번 이미 받지 않았나요? 네, 최용우 선수가 이미 6번을 받았고요. 올해까지 받으면 7번째인데 그거 우와. 아마 4번? 네 번. 이게 김동수, 이병규, 이대호 선수. 아오. 이렇게 해서 이제 7번째로 7번째. 이제 골든글러브 받는 사람은 네 번째가 되는 거죠. 네. 최고령 수상도 바뀌는 거죠. 그렇죠. 최고령도 이제 원래는 이대호 선수였는데 이제는 올해 만약에 받게 되면 최용우 선수로 바뀌는 거죠. 41세 나이. 네.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22년도에 이대호 선수가 40세의 나이로 받았는데 이제 넘기게 된 최고령으로. 거죠. 네. 그 골든글러브 이야기 나온 김에 좀 재미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지금 애매한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1등인지 2등인지 확실치 않은데 가야 되냐. 이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시상식에 가야 가야 되냐. 되냐.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2등인 것 같은데 조금 기대해도 될까? 이걸 가야 되냐 말이야. 근데 있는데 국내에 뭐 외국인 선수들이야 못 오겠지만 국내에 있는데 안 갔는데 내 이름이 호명돼.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그것도, 해서 미리 이걸 공개를 할 수는 없죠. 하기도 네. 그래. 그렇죠. 그래서 KBO 입장은 공개 못 해준다고요. 예. 만약에 공개를 해주면 안 가거든요. 아니면.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알 수 있죠. 네, 딱 누가 오는 네. 그 선수들 레드카펫 행사하니까 얘구나 여- 이 선수구나. 그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선수 입장. 왜냐면 또 요새는 후보자들 다 안 가나요? 그 되게 확실시 되는 선수들 거의 막 1, 2등 정도까지만 가더라고요. 이게 네. 뭐 다른 그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면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를 다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게 화면 분할 지금 저희처럼 네, 화면 이렇게 분할. 그래서 지금 뭐 오스카 고스트 이러면서 네, 딱 네.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막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골든글러브를 안 본 게 좀 됐네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후보자들까지 다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요즘 1, 2등만 1, 2등 정도 아. 오는 후보들 그게 사실은 재미인데 네. 그죠? 과연 3루 때는 김대영 선수가 오면 네. 그 어떤 안 후보들이 간다 올지 그럴 것 같아요. 저거 최재형 궁금하네요. 선수나. 어떤 후보들이 올지 3루수. 네. 그래서 이게 시상식을 가려면 아무래도 정장을 새로 사거나 지방에서도 지방에서도 올라와야 와야 또 되고. 빌려야 되고 네, 지방에서 오는 선수들은 또 하루를 호텔에서 그렇죠. 묵어야 되고 물론 이제 구단이 이제 주로 쓰는 이제 지정 그렇죠. 호텔에서 네. 좀 싸게 묵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 돈으로 맞아요. 예,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참 걱정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왕이면 그런 정도를 KBO가 좀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하고. 전 그 후보들을 다 네. 불렀으면 하는 개인적인 KBO에서도 이걸 보지 않을까? KBO에서도 또 싫어하겠군요. 아니 KBO에서 제가 오늘 전화 받았는데 KBO에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니 저는 좀 그럴 필요가 있고 리그의 그 상의 어떤 그 위상을 위해서라도 네, 네,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그런 이게 상이라는 게 야 누가 받을 것 같아, 누가 네. 받는데 이러면 사실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축하해주러 왔다는 선수들 보면 그럼요. 진짜 장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박찬호 선수가 뭐 맞아요. 상과시상 네, 맞아요. 작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유격수. 그러니까요. 네. 그거 저기 되게 보기 좋던데. 최 부장님도 남겨주셨네요. 네. 작년이요. 맞아요. 작년 박찬호 선수가. 그죠? 네. 진짜 그래서 저희도 인터뷰할 때 경기장 그러니까 이 행사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잠깐 한 2, 3분? 음. 그래서 한 의외의 선수가 한 명이 있었어요. 왜 왔어요? 자기는 그거 해주러 왔다. 축하해. 그리고 내년 시즌에 다시 내가 이 자리를 서겠다는 각오 때문에 왔다고 멋지다. 한 선수도 있었고. 박성환 선수는 간다고 하네요. 축하를 타든 안 해주러. 타든? 네, 타든 안 타든 간다고 하네요. 네. 정말 좋은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 KTN 요즘 언질 안 준다니까요. 네, 유력 후보에게 미리 언질 주나요?라고. 안 준대요. 네, 안 줍니다. 네, 안 줘요. 대충 눈치 보고 가야 됩니다. 네, 본인이 눈치 보고 가는 거지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자욱, 로하스, 레이에스, 박성환, 김혜성, 하트, 데이비슨, 강민호, 최영우가 선정이 됐고 3루수는 어떤 선수가 이미 된 것 같습니다만은 네, 다음 시간에는 3루수 합니다. 3루수는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월요일 날은 3루수 합니다. 오늘은 격전지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한. 최대 격전지. 네, 3루수입니다. 몇 프로가 나오느냐. 네. 초미의 관심사. 네, 여기 뭐 저희가 그냥 말이 격전지지 거의 정해졌는데. 근데 김도영이 만약 없으면 격전지예요. 아니, 없으면 지금 봐요, 진짜. 김도영이 없었으면 네. 이 선수 누가 사실 골든글러브를 받아도 되는데. 이게 왜 김도영을 낳고 저를 낳으셨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투표를 왜 하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이거 어차피 정해진 투표 왜 하냐. 그래도 이거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뽑았던 그 전체 골든글러브 한번 보여드리고 후보 소개해드릴게요. 구자욱, 로하스, 레이에스, 박성환, 김혜성, 데이비슨, 하트, 강민호, 최영우를 여러분들이 뽑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저희 그 구독자님들이 네. 뽑아주신 겁니다. 투표의 결과. 투표로. 오늘 이제 마지막 3루수만 남아 있습니다. 3루수 후보는 누가 있나요? 3루수 후보도 역시 4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김도영 이미 써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나머지 선수들 김도영 뺍시다 일단. 김도영 네. 빼면 말씀하신 대로 치열해요. 그죠? 절이 되면 누구를 그러면 줘야 될까? 그 다음 그게 사실 더- 송성문 선수도 좀 그러니까. 아까운 성적이긴 해요. 3할 4푼에 지금 커리어 저정도인데. 하이인데. 그럼요. 야, 104타점이에요. 네. 최정 어떻게 해요? 최정 37홈런. 홈런 한 개 차인데. 그러니까 김도영하고 한 개 차이죠. 네? 107타점이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문보경 선수도 선수는 3할 네. 타율에 20 없는 100타점. 네. 아니 삼루수가 이렇게 100타점을 기록한 선수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었나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100타 다 지금 후보 4명의 선수들이 3루수가 네. 전부 다 100타점이 넘었어요. 아까 저 홍세환 선수가 유격수로서 그렇죠. 네. 저기 최초의 100타점을 하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물론 100만 4게임 체제니까 삼루수는 또 거포들이 많고 이런 또 100타점 타자들이 꽤 있지만 올해같이 이렇게 무더기를 또 쏟아진 것도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어이 뭐 예. 번외로 아니, 김도영 번외로 빼고 골든글러브 할까요? 투표해 봅시다. 네. 후보는
노시안까지 꼈네요. 노시안까지. 노시안이 꼈네요. 네. 노시안 기록이 좀 밀리긴 노시안은 이제 하겠다. 부상 때문에 네. 좀 빠지는 그런 상황. 네, 저렇게 되면 아마 뭐 송성문 선수가 많이 표를 받지 않을까. 그 김영우 선수도 사실은 아, 김영웅도 있네요. 네, 아까운 김영 선수죠. 선수는 낄 수가 없더라고요. 나머지 3루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네. 후보에도 못 올라. 네. 그러니까. 네, 노쇼하는 나죠. 아까 저 한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셨던 분 계셨는데 한화가 어쨌든 FA 보강하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 그 정민철 위원이 그 한화 뭐 단장도 했고 그 해설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한화가 좀 더 치고 가지 못한 건 노시환의 부진도 좀 큰 몫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 그렇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네, 오진명 팀장이 김영우 선수는 이닝이 미달이라 아예 미달이라? 후보조차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 이제 3루수에 좋은 선수가 많다는 맞아요. 뜻이고 손호영 선수도 잘했던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손호영 선수도 네, 뭐 사실은 그렇죠. 올해 네, 잘하긴 했어요. 그렇죠. 잘하긴 했는데 지금 공백이 성적 다시 보면 공백이 있어요. 네, 저 성적에 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지금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우리 기사 본 대로 저 송성문 선수 진짜 아쉽겠어요. 많이 아쉽죠. 네. 네, 어떻게 완전히 지금 잠재력이 터진 것 같은 그렇죠. 국가대표까지 했는데 지금 김도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네. 물론 뭐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흔히 뭐 인생 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하지만 올해는 정말 인생 탑니다. 네. 네. 송성문 선수가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해가 됐지만 좀 아쉽게 됐고요. 손흥민 선수도 이닝 미달이라고. 손흥민 선수도 이깁니다. 밑에 또 황재균, 허경민 그리고 네. 각 팀에 지금 3루수가 올해 풍년이라 그렇죠. 다 안 돼요. 네. 다 안 돼요 지금. 네. 그렇죠. 다 안 돼요 지금. 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후보에도 못 들어가요 지금. 네. 황재균 선수는 그 네. 저기는 뽑혔더만 선수 수비. 저 수비상. 글러브. 네. 네, 그 글러브. 네. 100타점 3루수가 4명이에요? 네. 지금 4명 있다. 100타점 뭐 3루수가 거포가 리그에 많은 건 사실인데 이렇게 그 3루수가 100타점 이상하고 그러니까 여러 명 한 시즌이 언제가 처음이에요? 2016년? 16년? 네. 그쯤에 이제 황재균, 음. 이범호, 이거 뭐. 최정, 박성민 그리고 루이스 히메네스. 그렇죠. LG 히메네스. 네, 그렇게 해서 5명이 3루수가 100타점을 기록한 해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야. 이제 뭐 거포 3루수 골든글러브는 기본 이제 100타점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아니면 명함도 못 내는 네. 100타점이 안 되면 아예 지금 후보에도 못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참 대단합니다. 예. 영웅이 28개 홈런인데 아쉽다고 올려주셨고. 근데 뭐 지금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그래도 김도영만한 선수가 네. 이거 뭐 다 없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이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장일치가 되느냐. 네, 저는 그게 이제 표가 어느 정도 받을까가 좀 궁금하긴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김도영 선수는 이제 기정사실화 시켜지지만 이 이야기거리들은 몇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역대 역사를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봐야 되는데 역대 골든글러브에서 만장일치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야, 한 이제 번도. 하나 있었던 게 네. 그때는 이제 수비율로 80 아, 그러니까 그때는 원년에? 이제 아. 그 투표가 아니라 네. 82년, 선정. 83년에는 네. 수비율로 하니까 그거는 뭐 투표도 아니고 그냥 확정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시즌 MVP인데 골든글러브를 어떻게 못 받아? 그런 적 있어요? 2번 있었습니다. 진짜요? MVP를 받고 골든글러브 못 받은 선수가 있군요. 있었습니다. 와. 이게 최초가 네. 1982년 박철순. 골든 수비율로 줬다고 수비율로 아까도 했으니까. 말씀하신 뭐 그런 수비율로 그랬지만 줬다고 했으니까. 수비율로 줬기 때문에 그때 황태한 선수. 황태환. 오비. 그것도 같은 네. 오비베어스의 저한 투수 황태한 선수가 기억나네요. 골든글러브를 받았거든요. 수비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82년, 83년에는 베스트 10이 있었습니다. 베스트 그러니까 10. 박철수는 베스트 10인 거죠. 그러니까 백인천 4할 치고도 골든글러브를 못 받았어요. 그러네요. 네, 지명타자로 나왔어. 그때 이제 이 골든글러브 지명타자는 아예 수비 상인이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베스트 10이 됐고 또 한 명의 이거는 정말 논란이 컸었죠. 뭐 비운인데요? 누구지? 타이론 우즈. 타이론 우즈. 1998년. 아시죠? 네. 둘 다 오비네요. 네. 1998년 타이런 우즈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이제 장종훈 선수가 갖고 있던 홈런을 넘어서 42홈런을 쳤잖아요. 네.
그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우면서 이때가 외국인 선수 제도 첫 해거든요. 첫해. 예, 그런데 타이론 우즈가 시즌 MVP를 받았어요. 근데 12월 달에 열린 골든글러브 투표에서는 이승엽 선수가 받았다. 1루수. 똑같은 1루수입니다. 이승엽 선수. 그래서 엄청난 이게 논란이 됐었죠. 이 타이론 우즈 선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 당시로서는 외국인 선수 제도가 처음이었고 그렇죠. 시즌 MVP와 달리 또 12월 달에 하니까 맞아요. 우즈가 이 사실 시상식에 오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부분도 있고 이승엽 선수도 그때 우즈하고 홈런 경쟁을 그렇죠. 하면서 충분히 받을만 그 정도 받을 만했다 해서 이게 사실은 뭐 공개 투표가 아니라 네. 다 비밀 투표니까 그렇죠. 이승엽 선수한테 그냥 아이고 뭐 하나 주자 이런 투표들도 꽤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글로 줬어. 네. 하나 주자가 너무 많이 갔네. 그렇죠. 그래서 이승엽 선수가 132표, 우즈가 99표. 그렇게 해서 MVP가 어떻게 보면 그게 박철수는 수비율을 따지던 골든글러브니까 빼놓고 98년이 유일한 MVP가 골든글러브 못 받은 사례입니다. MVP 때 투표 때는 만장일치에 6표가 빠져서 네, 좀 궁금하네요. 네. 4%. 네. 요게 이제 골든글러브 역대 최고 네. 득표율이라는 거죠. 99.4%가.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기록이라도 깰 수 있을까? 네. 요걸 봐야 되는데 역대 이제 최고 득표율이 2002년 이 삼성 마예영 선수가 마예영. 오. 272표 중에 270표를 받았어요. 와. 야. 두 표를 못 받은 거죠. 오. 그걸 받았으면 사상 최초의 만장이 되는. 그래서 99.26%가 저게 아니요, 잘못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네. 그 NC 양의지 우승했을 때가 양의지가 342표 중에 아, 340표를 받았대요. 그게 99.4%. 양의지. 그렇죠. 그래서 마혜영이 2위. 그렇구나. 제가 직계한 걸좀 양희지 선수를 못 봤네요. 그렇습니다. 양의지가 99.4%. 마혜영이 99.2. 두 표를 못 받았던 거죠. 2표. 근데 만장일치의 득표율에서는 아니지만 한 표 때문에 안 된 선수 한 사람 있습니다. 한 표요? 네. 누구예요? 그게 91년 이정훈. 이정훈. 빙그레. 빙그레. 이정훈 선수가 126표 중에 125표를 받아서 한 표가 부족해서 근데 득표를 보면 99.2%입니다. 그때는 모수가 적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 김도영 선수가 만장일치는 제가 봐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워낙 이 뭐 지역지 기자들도 있고 그렇죠. 또 지역 방송 관계자들도 미디어도 투표를 있고 하거든요. 하니까. 미디어들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선수 뭐 약간 또, 뭐 그렇게 하면서 투표 느낌이 좀 네. 있어요. 뭐 그렇다고 또 못 받을 게 뭐야?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인천 지역에서 이거는 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는 거니까 뭐 최종 선수가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 하면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팬 투표가 궁금한데요? 네. 우리 팬 투표는 어떻게 됐을지? 팬 투표도 100은 안 나오더라고요. 100은 안 돼요? 100은 안 나오더라고요. 네. 팬 투표 결과 있으면 보여주세요. 88%. 야. 그래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것 중에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오긴 했어요. 88%. 네. 그래서 김도영 선수가 88, 송성문 선수가 4, 최정 선수가 4, 문보경 선수가 3. 이게 더 치열하네. 세 명이서. 네. 2등. 그래서 이렇게 김도영 이렇게. 선수가 저희 그 골든글러브 3루수 부분 거기 1위를 TV님께서 차지했습니다. 공동 2위 아니냐고 성성구가 최정. 저게 소수점이 좀 다르죠. 네, 소수점이 좀 달라요. 네, 소수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송성문 선수가 2등입니다. 압도적으로 김도영 선수가 골든글러브 3루수 부분 팬들이 뽑은 골든글러브 3루수 부분 이렇게 김도영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야, 우리가 그러니까 12회? 12회 걸쳐서 맞나요? 아니요. 이게 10회? 한 8번째 외야수가 그렇죠. 하나로 지금 하나로 되기 때문에 됐으니까 네. 8회에 걸쳐서 뽑았는데 구자욱 로하스 레이에스, 김도영, 박성환, 김혜성, 데이빗은 하트, 강민호, 최영호까지. 네. 저희 그 크보 오프너 영광이들. 구독자분들이 투표로 선정해준 골든글러브입니다. 네. 네. 멋지네요. 네. 치열합니다. 네. 외야수 쪽이 참 치열할 것 같고 네. 유격수도 좀 음. 많이 좀 치열할 것 같고
포수도 나름 포수도, 네, 치열하고요. 일루스도 치열합니다. 저희. 아, 일루스. 일루스 치열합니다. 네. 네. 투수도 또 모르죠 또. 네. 원태인 선수하고 또 하트 선수. 가장 안전한 건 3루수예요. 가장 안전한 건 3루수입니다. 격전지라 그랬는데 네, 2위 격전지. 격전지 중에 제일 끝에 했으니까 네. 제일 안 격전지인 네. 걸로. 예. 이렇게 한번 팬들이랑 뽑아봤는데 네. 과연 실제 골든글러브 어떻게 투표는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든글러브. 슈퍼데디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LG가 없다. 네. LG가 없다. 이게 좀 이번 또 골든글러브 그러네요. 네. 좀 그러니까 특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게 팬투표고 팬투표. 저기 뭐 그때 얘기했지만 LG 오스틴 선수가 지금 1루 들어갈 데이비스 수도 선수랑 있고. 지금 그러니까. 경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틴 선수도 있고 포수 박동원 선수도 강민호 선수랑 네. 경합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참고로 좀- 저는 네. 박동원 뽑았습니다. 골든글러브. 아, 네. 저 작년에는 오스틴, 오지환, 홍창기 선수가 그렇죠. 세 명이 음. LG 선수로 뽑혔는데요. 작년에 또 뭐 우승 프리미엄도 있고 뭐 선수들도 잘했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노시안 선수가 있었는데 하나도. 올해는 노시안 선수가 좀 못 들어가니까 네. 예. 야구는 뎁스요님, 김도영 부장은 확정. 뭐 거의 그래 보입니다. 네. 골든글러브는 금요일 네, 특집 금요일. 준비되어 있죠? 네, 금요일 골든 글러브 시상식 전에 앞에 저희가 그 저희 패널들이랑 같이 하는 사전 투표, 네. 사전 투표 결과를 저희가 좀 공개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역대 골든 글러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런 얘기도 좀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골든 글러브 생방송을 저희랑 같이 함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은 5시쯤 네. 시작한다고 그랬죠? 네, 5시가 방송이 시작이고 음. 식은 지금 5시 10분에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방송 확- 스케줄에 맞춰. 네, 그건 좀 네.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4시 반에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